아태쟁패 5번째. 미국과 일본, 한국 목줄을 틀어주자. 지금 한국이 소중하러 가니까 뭐가 깨져버린 겁니까? 옛날에 방공전선이 있죠, 그죠? 미일한 방공전선. 이게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죠. 그렇죠. 작동을 안 하죠. 그러면 중국 포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만으로는 이제요, 중국 포위도 힘들어요. 한국이 이제 상당히 커서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한국을 혼을 내놔야 돼. 그러면 목줄을 틀어줘야 돼. 그럼 뭘까? 아, 맞아. 반도체야. 반도체로 작사를 내버려. 이게 누구 기획이겠어요? 아베 기획이겠어요? 트럼프 기획이겠어요? 트럼프 기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한국을 목줄을 틀어주려고 하냐 하면요, 강제 노동, 강제징용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미일 한에서 한국이 빠져나갈까 하니까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이, 그죠? 미중 패권 전쟁, 지금 전쟁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벌리고 있는데 우리 팀이 하나 이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럼 미국으로서는 뭐 난감하죠. 이 싸움은,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전략인데, 이 패권 전략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 다음 주도하는 건 당연히 미국이고, 그 다음에 상대는 중국이고. 근데 여기서 한국이 빠져나가가지고 중국 쪽에 지금 줄을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혼을 내가지고 어디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미일 한으로, 미일의 꼬봉으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작전으로 지금 뭘 한다? 한국 목줄을 재고 반도체 공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판단을 했냐 하면요, 제가 이래 보니까 6월 말 7월 초에 돌아가는 걸 유심 봤어요. 유심 보니까 이게 일본이 하는 짓이 아니고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미일이 합동으로 문재인 때리기를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금년 6월 말 7월 초에 미일이 힘을 합해가지고 문재인 왕따 작전을 펴는데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오사카 G20에서 20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하고는 정상회담하고 한국만 딱 빼버린 거예요. 완전 왕따 작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은 상케이가 특종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거다. 7월 1일부터 발표할 거다. 그래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월 4일 날 수출 규제를 시작을 해요. 작동을 하죠, 그죠? 7일 조치가. 그런데요, 7월 4일이 무슨 날입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래요. 왜 하필이면
미국 독립기념일 날 한국 수출 규제를 해요. 내가 볼 때는 미리 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서 보면요, 조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했죠. 이 얘기는 전번에 했죠, 그죠? 말하자면 조중이 혈맹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조선의 경제를 보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 말이지. 중국하고 이 조선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 같이 대항하자 이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이 이제 그 화웨이 이 제재 거부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지만은 미중 전쟁을 중단했잖아요. 응? 그 한국 힘이 커졌다 하는 얘기는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쫓아갔냐? 어떻게든지 조선이 그죠? 미국을 농락하기 시작하면요, 미국도 제정신 못 차려요. 아니,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몇 방 쏘는 것 가지고도 저래 난리인데, 예? 북은요,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선을 좀 주저앉혀 놓고 조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가 쫓아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죠? 문재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조미 정상회담을 이제 판문점 자유집에서 하면서, 그죠? 문재인은 옆방에 기다리도록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배제를 완전히 공식화합니다. 중재자도 안 돼. 심부름꾼도 안 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하냐. 문재인을 가이드로만 활용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이때 트럼프가 왜 저까지 싶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평택으로 가다가 삼성 공장을 보고는, 그죠? What the hell is that?라 그랬다고 해요. 삼성 공장을 보고는. 도대체 저게 뭐야? 삼성을 딱 지목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기업에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미국 대통령이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이게 우리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이 말이야. 그래서 what the h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 그러고요. 봅시다. 아베가 한국에 이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빼고 이러면은 한일 관계가 거의 전쟁 상태로 가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미일한 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아니,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이걸 뜯어 말리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 이 큰일 났구나 말이야. 아베 보고는 그거 좀 참아 말이지. 그 다음에 문재인 보고는 그거 아베 말 좀 들어줘.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의 기습 공격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한일 전쟁으로 막 번졌죠, 그죠? 급속하게 번졌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게 번지는데. 근데요,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 7월 13일, 7월 1일 날 그게 발표되는데 7월 13일, 거의
2주가 지나서, 그죠? 지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18일 이후에 2차 보복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린 중재 안 한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막 뭐예요? 심리전으로까지도 막 비약을 하죠. 그래서 문재인이 계속 말 바꾼 일본 더 큰 피해 경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또 막 거의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갑니다. 그죠? 7월 15일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판 붙자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막 확전이 되는데 스틸웰이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동아시아 태평양 관련해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한일 갈등에 일본 가서는 관여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가서는 또 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관련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진위가 어디인지 대충 밝혀져요. 미국은 최근 한일 갈등 격화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뭘 하려? 수출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 그랬죠. 그죠? 화이트리스트에 빼면 1100개 정도가 수입 규제가 된대요. 한국 경제 못 견딘대요. 그러면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은 죽든 살든 관심 없다 이 얘기죠. 차라리 아베야 한국 죽여라. 근데 가만 보고만 있을게 이 얘기죠. 아베한테 블랙리스트 빼는 그건 안 돼 소리 안 했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한테 군사정보 넘겨주는 거 그거 주는 거 그거 그만하면 안 돼. 이 누구 편이라는 게 확 드러나요. 완전 일본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고 한국을 조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진짜 속내를 드러내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 근처, 그죠? 해협의 민간 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볼 생각이다. 그 한 거는 한국이 여기에 함대를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보내기를 원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일본은 그죠? 일본 가가지고 이래 또 호르무즈 호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회대 파병을 할 수 없다고 하더래요. 일본에서.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꺼리는 걸, 말하자면 일본은 그죠? 뭐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다 그렇지만은 뭐 미국 꼬봉이라고 미국 푸들이라고 알려진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도 이걸 파견을 못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파견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의 꼬봉이라는 걸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걸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핵심인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가 중국의 꼬봉이 아니고 우리 꼬봉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호르무즈 해협에 함대 보내. 이 얘기입니다. 아, 미국의 진위가 여기 있구나.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 7월 20일 날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한 20일 동안요. 트럼프가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좀 개입해달라고 자기한테 요청을 했대요. 응? 근데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원하면 자기가 중재에 나서겠다. 너끼리 해결해라. 이 얘기예요. 그때 상황이 누가 유리했어요? 일본이 유리했어요? 한국이 유리했어요? 예?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한국의 토착 외구들은요, 토착 외구란 말이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일방적으로 쓰니까. 그들은 왜 일본에, 아베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베 요구대로 안 왔냐고 막 지랄 발광을 했어요. 보세요. 한일 전쟁으로 가면은 미일한 반공전선 1965년도부터 지금 50몇 년째 되는 이 반공전선이 이게 곧 바로 또 뭐예요? 중국 포위 전선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 되겠죠. 한일 전쟁 일어나면 이거 존속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한다. 근데 보세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문재인이 중재 요청한 것은 싹 거절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당해봐 이 얘기입니다. 더 당해봐. 교활해요. 미국 애들. 그 다음에 둘 다 요청하면은 중재에 나서겠다 하면 아니 아베가 요청할 때는 아베가 유리할 때 요청하겠어요? 엄청나게 불리해가지고 이제는 뭐 적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가 완전 역전되어 한국의 승리가 확실해질 때는 우리가 사업 말려줬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본 편이죠. 미국은 늘 일본 편이었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까 얘기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그게 뭐 미일 꼬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꼬봉이라는 걸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코메리칸들이 자유한국당 쟤들요 토착 외국가 아니고 사실은요 코메리칸들이에요. 응? 토착 외국 아니에요. 그거는 왜 토착 외구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요. 이쪽 사람들이 말하자면 진보 진영을 민주화 세력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빨갱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거는 공격 대상으로 탁 낙인 찍기 위한 거죠. 그죠? 죽일 놈, 죽여도 괜찮은 놈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미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욕이에요. 한국에는 자랑이에요. 그게 욕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이잖아, 한국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 외구다, 친일파라는 레떼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사실은요,
지금 미국이 다 장난치고 있고 미국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미국 요구는 미국 꼬봉이라는 걸 공개 증명해라, 이거다. 문재인의 소중한 우선. 자, 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일본이 한국 주기에 나섰냐?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소중한 호소 때문입니다. 이걸 미국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화웨이 죽이기 실패했잖아요.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남북 코리아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몇 번째 얘기하죠, 그죠? 미일한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한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충격이겠죠. 배신감도 엄청 클 거고 또 위기의식도 상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말하자면 충격과 배신감이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 자기들 꼬보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거든. 에? 그게 충격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위기의식은 뭡니까? 이야, 한국이 저렇게 어느 쪽에 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성패가 갈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미국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의 소중화를 방치했다가는 미일한 반공전선도 끝나고 그러다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왜? 여긴 싸움이 왜 되겠습니까? 미일 대 남북 중러 이 합파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이긴다고 장담 못해요. 그럼 미국 패권 무너지는 거예요. 지면은. 그렇다고 내가 어느 패권에 줄 서자 이 얘기 아닙니다. 자, 요런 미국의 위기의식에 딱 편승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지금요, 이런 어마어마한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없으면 그대로 침몰하는 나라예요. 침몰. 잃어버린 20년, 10년, 잃어버린 10년 그다가, 잃어버린 20년 그다가, 지금 언제는 거의 30년이죠. 1990년 정도부터 경제성장이 거의 멈춰서 버렸고,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후쿠시마 터지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완전히 침몰하는 겁니다. 침몰하는 건 일본의 그 중소도시 가보면 확인이 된대요. 빈집이 그리 많고, 빈집이 800만 채. 일본이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하고 국가 부채가 250%. 국가 부채가 그죠?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2위가 그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한 130% 돼요. 그러니까 2위의 꼽이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일본은. 그냥 빚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상실한 거예요. 인구 감소도 그렇겠고, 그죠? 그 다음 특히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는 게 이게요. 이 방사능에 대해서 국가가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대처하는 걸 아예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이 방사능이 300년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민주한국으로 왔잖아요. 그죠? 일본은 옛날에는 뭡니까? 좌우공존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우익국가로 외국 나라로 막 전락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민주화국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결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 청구권을 이제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2011년에 나오고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고 2012년에 판결 나오고 2018년 판결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두 개는. 자, 이게 만약에 이 판결이 먹혀 들어가면은 일본으로서는 제일 끔찍한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전범 국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요,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일본 사회가. 개인이 너무 무기력해요. 한국은 개인이 상당히 활발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왜 그런지. 이게 전범 국가 되면요, 개헌을 해가지고 군국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게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요. 주변 국가들이 그죠? 군국주의화하는 걸 뭐 굉장히 경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몽. 일본이 그죠? 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지 싶어요. 일본이 강제 저축을 해놔놨잖아요. 그죠? 그 강제 노동 동원해가지고 강제 저축, 임금의 일부를 강제 저축해놨는데 이거를 그죠? 반환 소송을, 그것도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일본 법원에, 또는 심지어 그죠? 미국 법원에 갈 수도 있겠나 싶어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반환 소송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행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소송을 한다면요, 이건 일본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세계사적 재판이 되겠죠. 그러면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파렴치한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 저축해놨던 것도 강제노동 배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축해놨던 돈도 저가 강제 저축시켰던 돈도 안 돌려주는 파렴치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견뎌요. 국제 여론에서 못 견뎌요. 독일은 165만 명 배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막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의 저런 어떤 한국 주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내부적으로 싹 결속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한국 죽이기에 나섰는데, 한국 목줄 틀어주기로 나섰는데, 핵심 질문이 뭐냐? 트럼프의 협박은 뭐냐 하면요, 미국 꼬봉할래? 반도체 산업 망해가지고 너 죽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목을 틀어주자. 한국 목줄 틀어지기 작전이 이제 그 반도체 공격입니다. 아베의 공격이고. 아베 뒤에 누가 있다? 트럼프가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세계 처제가 동북아시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동북아시아로 확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변화가 있죠, 중심이. 경제 규모로서 이미 이쪽이 중심이 됐어요. 그럼 미국은 패권을 차지하려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 패권을 넣지만 말짱 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짠 거예요. 미일이 축이 돼가지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포위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이래 되면 오바마 때부터 이래 됐어요. 오바마 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중국 포위 전략, 중국이 아직 힘이 없었으니까 이제 중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포위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미국이 워낙 경제 규모가 세계 GDP 한 40%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혼자 힘으로도 세계 체제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딴 나라들도 뭐 가만히 있나? 다 크잖아, 그죠? 한국도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는 대중국 패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딴 나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반중국 이제 패거리를 짓는데 유럽은요, 그 힘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싸움이 전장이 어딥니까? 우선 중국 근처에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패권 싸움에 미국 쪽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역시 미, 일, 한이에요. 호주는요, 그 아무것도 힘 없어요. 한국에 비해서도 아직 한참 그 힘이 모자라요. 그 다음 인도는요, 성장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거의 미개 수준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핵심 이제 이 전선이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민족 감정이 거의 공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남도 북도, 특히 남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IT 산업을 선도하고 그 다음 북은 핵무력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솔직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 꼬봉 안 해. 뭐 미국 너 꼬봉하는 건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다 치지만은 내가 왜 일본 꼬봉해? 그거 안 돼 말이야. 이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일한 방공 전선이요, 대단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이요, 그 미중 패권 싸움의 또 하나의 싸움축은 뭐냐 하면은 기술 싸움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인데, 이 과학 기술 경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4차 산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겠어요. 그죠?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래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싸움에 선두에 누가 있어요? 한국은 택도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선두에 있어요. 일본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4차 산업의 핵심 소재가 반도체죠. 그죠? 이거 없이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70% 넘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80% 정도. 완전 역전된 겁니다, 지금. 이 반도체 사슬이 이래요. 이제 말하자면 최고급이 뭐냐 하면은 장비, 설계, 소재 이런 게 최고급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죠, 그죠? 그게 반도체예요. 이건 한국이 잘하죠. 이 앞에 이건 누가 거의 지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지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한국. 그 다음에는 완성품은 누가 만들어요? 이거 반도체하고 이런 여러 부품 수입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반도체 같은 수입은 미국에서는 고급품을 만들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작당을 한 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작당한 게 한국의 반도체의 요 소재를 끊어버리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목줄만 짚으면 이 소재, 반도체의 목줄, 소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목줄지가 소재가 들어가지만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한국은 어떻게 한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항복하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다? 미일한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아베가 돌격대장을 하고 트럼프는 싱긋이 웃으면서, 그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경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는요, 즐기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건 뭐냐면, 한국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는, 그죠? 이런 발구도 안 하잖아, 그죠? 한국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국하고 우방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한국 우방이 아니지. 한국 죽이려고 공모했는 건데, 그래 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의 한반도 진출, 만약 군국주의화에 조금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이걸 한국이 검토해보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바로 안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살리고 너희는 죽이겠다. 이걸 공개 선언한 겁니다, 미국이. 미국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하나는 항복을 받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 좋고, 그 다음에 항복을 안 받으면은 진짜 완전히 죽여버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자기들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왜 앞서가냐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은 뭐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가지고 있고, 중국은 AI 기술이 지금 상당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협력을 하면요, 미일 협력보다 더 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죽여버려야 그 협력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한중 협력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누가 승리한다? 미국이 승리한다 이겁니다.
이 전략을 지금 구사해가지고 아베를 앞세워가지고 반도체 공격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저거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겠죠, 그죠? 자기들이 소재 수출을 안 해가지고 또는 더 확전을 하면은 화이트리스트에 빼버릴 경우에 한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를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딱 보면 또 허술해요. 양놈들 진짜 허술해요. 겉보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양놈들은 그 너무 전부 겉보더라고. 얘들이요, 한국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저거 죽는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요, 한국도요, 저거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그 얘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딱 그래서 이제 한국 죽이기 작전에 돌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야, 얘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소재 수출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진단을 해봤어요. 한국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봤더니 한국 경제 1년 내에 망하는 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60%가 일본 수출 규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어떻게 돼요? 아니, 중소기업이 다 망해보면 아예 반도체 생산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아니, 부품 소재 없이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미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공격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으로서는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